4월 3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경기를 보고 있다가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서 곧바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토드 보일리 구단주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다고 했던 이 그레엄 포터 감독 마침내 경질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긴급으로 갑자기 뜬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국 기자들도 다 화가 났어요. 네?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인데, 그 맨로 기자도 썼더라고요. 지금 하루를 마무리할 때 시점에 뉴캐슬하고 맨유 경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빡 떠가지고 일이 늘어났다고. 지금 자야 되는 건 저희 아닌가요? 저희가 더 피곤한데. 그렇죠. 저희 새벽이죠. 예, 네. 아직 왜냐면 영국은 밤 12시는 안 됐으니까 네. 지금 졸리진 않을 텐데 어찌됐거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예상치 못했고 전조 증상이 없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 파브리치오 로마노가의 경질에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없었던 포터 징후를 좀 얘기하던 당일에 바로 이게 좀 떴네요. 그리고 그 얘기는 떴어요. 레알 마드리드전까지 보고 네. 거기서 이제 못 보이면 그때는 이제 경질할 것이라는 얘기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차기 감독 후보들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있긴 했었는데요. 예. 그래도 지금 당장 경질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결국엔 주말에 있었던 충격 패배에 좀 여파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공식 성명문부터 살펴보죠. 첼시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 떠났다고 발표한다. 포터 감독은 팀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포터 감독은 첼시 지휘봉을 잡고 팀을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려놓았고 이제 우리는 레알 마드리드와 맞붙게 된다. 첼시는 포터 감독의 모든 노력과 공헌에 감사를 표하고 그의 미래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한다. 이게 좀 전 흥미로운 부분이 그 팀의 원활한 전환, 이제 아마 인수인계 과정에 대해 이제 좀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것 같은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협력하기로 동의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온 거는 뒤에 얘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요. 포터의 위약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위약금을 전부는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니까 상호 합의하에가 된 거라는 거죠. 예. 최근에 콘테 감독 상호 합의하에 떠났지만 콘테 감독은 돈을 다 받으면서 나가기는 네. 해도 어찌됐거나 좀 이제 자신의 감독으로서의 후일까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원만하게 나가는 과정들이 좀 정리가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콘테 감독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번 시즌으로 계약 만료였기 때문에 네. 반면 포터 감독은 계약이 2027년까지였어요. 그럼 거의 지금 남은 계약 기간만 하더라도 5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엄청난 돈인데 포터도 사실 양심상 내가 그걸 다 받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거 다 받겠다고 하면은 은퇴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이제 첼시 팬들이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살해 위협 해가지고 예. 되게 가족 살해 위협 때문에 예. 힘듦을 호소했었잖아요. 그거 정말 다 받으면 그리스에 그 돈 갖고 가서 몰래 숨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정도인데 어찌됐거나 그 후임 감독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 일단 당장 감독을 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성명문을 보니까 브루노 살토르가 임시 감독을 맡아 팀을 지휘할 예정이다라고 했고요. 네. 일단은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이 포터 감독이 잘릴만 한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공동 구단주, 특히 미국 출신이 두 분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남겼는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공동 소유주인 토드 보엘리와 베다드 에그발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클럽의 모든 사람을 대표해 우리는 첼시에 기여한 포터 감독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다. 우리는 감독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포터를 가장 존경한다. 이거 약간 좀 투엘 얘기한 거 아닐까요? 인간을 그렇죠. 넣은 거 보면 가족 같은 첼시가 날 버렸다. 예. 아니, 그거보다도 가족 같은 첼시가 날 버렸다보다도 투엘은 인간적이지 못했다라는 약간 그렇죠. 좀 인간적이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감독으로서는 최고지만 예. 그러면서 그는 항상 전문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행동해왔고 우리는 모두 그를 떠나보내게 된 사실에 실망했다. 우리의 놀라운 팬들과 함께 우리 모두 브루노의 뒤에서 지원하면서 살토르 이제 임시 감독 얘기인 거죠. 남은 시즌에 집중할 것이다. 프리미어리그는 아직 10경기가 남아있고 챔피언스리그 8강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이번 시즌을 최대한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과 헌신을 다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포터 감독이 사람은 좋아. 하지만 우리도 더 이상 지켜주기 어려운 상황이 됐네. 하지만 능력이 없는 건 아니야. 다만 올 시즌 좀 어려웠던 것 같아. 이러면서 잘 마무리하는 콘테 계약 해지 성명문에는 레비 회장이 콘테 이름을 언급을 안 하거든요. 사실 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포터 감독은 좀 불운했다 이렇게 넘어간 것 같고.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한 게 저도 궁금하고요. 이 브루노 살토르 감독 대행은 어떤 사람인가? 예, 그러니까 스페인 국적의 오른쪽 풀백을 뛰었던 그것도 이제 에스파뇰에서 이제 처음 선수 경력을 시작을 했었고요. 힘나스티카 알메리아, 발렌시아에서 이제 선수 경력을 거쳐가지고 브라이턴에서 선수 경력의 마지막을 보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선수를 은퇴하자마자 곧바로 이제 포터 사단 밑에서 포터가 2019년에 브라이턴 지휘봉을 잡았었거든요. 예. 그 밑에서 이제 코치직을 계속 수행했던 인물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첼시도 같이 왔고 예. 현재는 첼시 감독 대행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콘테 감독을 내보낸 토트넘이 스텔리니 수석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앉힌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첼시가 포터 사단을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네. 포터 감독만 나가면서 이제 원활한 이후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 기존 스태프들은 대부분 남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사실 그 포터가 브라이턴에서 첼시 올 때 굉장히 많은 비판에 시달렸잖아요. 왜냐면은 코칭 스태프들 다 데리고 갔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그 포터 사단 이전부터 있었던 브라이턴의 코치들까지도 데려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단순히 코칭 스태프만이 아닌 거기서 이제 스카우팅 팀에서 일하던 사람들까지도 데려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 뿌리채 뽑아왔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시즌 너무 충격적인 게 그런 포터 감독이 올 시즌 중간에 왔는데 올 시즌 중간에 나가게 됐다. 네. 그럼 이 사람들도 갑자기 다 이제 무직자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분들에 대해서도 나가게 될 경우 위약금을 네. 주게 되겠지만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일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면 당장 일할 사람이 없으니 후임 정식 감독이 올 때 나머지 인원들의 그 거치가 결정이 되고 일부는 남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사람들이 브라이턴으로 돌아가기는 좀 어려워요. 네.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앤로 기자, 뭐 첼시의 1티어 기자인 앤로 기자 텔레그래프에서 또 바로 후속 취재를 했는데요. 일단 그 선수들은 구단 성명문을 보고서 이제 포터의 경질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아, 보통은 미리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워낙에 네. 급박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또 그 다음에는 스튜어트와 윈스탠리가 이 결정을 주도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스튜어트는 누구냐면요. 스포츠 디렉터로 맨시티의 이제 성과 분석가 역할을 수행을 했었고요. 이전까지는. 예. 그리고 또 이제 윈스탠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스포츠 디렉터로 여기가 이제 단장이 없다 보니까 단장 밑에 이제 스포츠 디렉터를 여러 명 현재 두고 있거든요. 예. 브라이턴에서 이적 책임자였어요. 그러니까 브라이턴에서 데려온 인물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당장의 후임 라인업은 현재 올라와 있진 않다라고 하고요. 왜냐면 급작스럽게 경질을 하게 된 거니까. 물론 뭐 후보군들은 있지만은, 예. 그렇다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총 위약금이 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데, 예. 이거 그러면 스타 플레이 한 명 영입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포터가 전부 받지는 않기로 했다라고 한 겁니다. 예, 아마도 뭐 작년 시즌 연봉이나 혹은 그에 플러스 다음 시즌에 일부 뭐 이제 보조금 정도가 아닐까. 한 저 정도 금액의 반값 정도? 뭐 조금 넘는 정도? 아니면은 뭐 나게스만처럼 예. 새로 이제 감독을 구할 때까지 또 연봉 받을 수도 있고. 그 월급이 나가는 형태로 예. 될 수도 있죠. 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정리해드리면 후임 리스트를 만들기 전에 이미 지금 이 스포츠 디렉터 진에서 성과 보도를 통해 지금은 예. 경질해도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약간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포터를 경질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 예. 같은데요. 이러한 건데 이제 벤 제이콥스 기자 같은 경우는 이 기자도 이제 뭐 아무래도 보엘리 쪽이랑 이제 그렇죠. 잘 알다 보니까 갑자기 떡상한 예, 케이스긴 미국 하죠. CBS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자예요.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스튜어트와 윈스탠리가 주도한 건 맞긴 하다. 예. 하지만은 만장일치다. 모든 보드진들이 다 포터 경제에 합의는 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경질 결정이 만장일치여야만 하는 게 아니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다수가 이제 동의를 하면 경질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라 사실은 이전에도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을 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자인 토드 보일리 구단주가 믿고 가자 네. 이렇게 계속 주장해 왔는데 최종적으로 이 상황에서 회의할 땐 조금 좋은 얘기를 했을지 몰라도 네. 투표를 할 때는 토드 보일리도 어쩔 수 오케이 없다. 했다라는 거죠. 예, 그냥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에그발리아하고 이제 둘 다, 이제는 도저히, 자기도 쉴드 쳐줄 수가 없다가 된 거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성적이 말해줍니다. 포터 체제에서 첼시가 프리미어리그 성적이 7승 7무 8패로요. 승리보다 패배가 더 많습니다. 예. 지난 특히 결정적으로 에메리 감독이 중도에 부임해서 팀을 완전히 끌어올린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참패를 하면서 네. 완패를 하면서 이 숫자가 이제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조명한 거잖아요. 득실점이나 이제 무득점 경기까지 포함했을 때 22경기 동안 이게 첼시의 성적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그 포터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자기가 9월부터 맡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에메리는 10월부터 맡았거든요. 에스턴 빌라를. 그렇죠. 거기다가 더 이게 비교가 됐던 게 하필이면은 동시간에 바이에른하고 도르트문트 경기가 있었고 그 경기는 바로 투헬 감독이 첼시에서 정말 잘리고
갑작스럽게 바이에른 뮌헨을 네. 맡았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그 투엘 감독이 팀을 맡기 전에 레버쿠젠한테 지고 내용도 안 좋고 위기론이 컸고 어떻게 보면 이제 1위 경쟁하고 있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도 쉽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상태였는데 4대2 대승. 그러면서 이제 투엘 감독이 빠르게 팀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이제 더 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거죠.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됐죠. 거기다 이제 첼시 팬들도 굉장히 야유도 많이 하고, 예, 좀 진짜 심하더라고요. 제가 봤었을 때도 예, 야유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너무 심하게 그렇게 야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무엇보다 말씀하신 더 부임 기간이 짧은 에메리 감독이나 투엘 감독에게 좀 비교된 상황이 되면서 첼시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포터 감독의 첼시 시절 기록이 뭐 나왔어요? 프리미어리그 경기당 승점이 1.27점인데요. 글렌우드 감독하고 함께 그 첼시 감독으로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경기당 최저 승점에 해당하거든요. 네, 과거 이제 부산 아이파크의 감독을 맡았던 이안 포터필드보다도 네. 저조한 성적. 이 이안 포터필드 감독이 이끌 때 첼시는 좀 안 좋았던 시기거든요. 네. 그리고 글렌우드 감독이 근데 포터보다 훨씬 오래 맡았어요. 그 1993, 94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1995, 96 시즌까지 풀로 채우고서는 예 그러고 이제 팀을 떠난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선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단기간에 이렇게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요. 예, 게다가 글렌우드 감독 그 뒤에도 잉글랜드 감독을 맡을 정도로 평판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첼시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돈을 투자한 스쿼드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 사실 그 첼시는 로만 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뉘니까요. 예, 그 이후에는 정말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안 되는 투자를 하고 있는 팀이라서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첼시의 전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1.67점의 저조한 승점으로 경질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투엘 감독이 와가지고 챔스 우승시켰거든요. 그럼 저기 밑에 3명은 다 과거 시대의 인물들인 거거든요. 예, 호드리라던가 포터피드라던가 루드글리트라던가. 예. 그러니까 로만 시대 때는 램파드가 가장 낮은 승점인 거예요. 예, 램파드 이후 그보다 더 안 좋은 그 결과가 됐다. 무엇보다 실질적으로는 이 토드 보엘리 시대의 첫 감독인데 예. 처참한 실패를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터 감독 체제에서 승점이 28점으로 프리미어리그 11위고요. 문제가 이제 득점인 거죠. 21골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15위. 이건 거의 뭐 최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거고요. 기대 득점도 28.41골로 12위고요. 반면 이제 수비 쪽은 그나마 나아요. 실점은 그래도 21실점으로 최소 실점 4위인 거고. 근데 이제 기대 실점은 또 많죠. 21.33골.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케파 골키퍼의 선방으로 조금 위기를 더 넘겼다. 케파의 네. 선방조차 아니었다면 더 안 좋은 성적이 나올 수도 있었던 그렇죠. 경기력이다. 즉 경기 내용 자체가 좋지 네.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공식 대회 성적도 31경기 12승 8무 11패로 승률이 39%인데요. 이거는 이제 첼시 21세기 감독들 중에서는 최저 승률입니다. 이게 이제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2003년에 팀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전 인수 직전의 감독들과 비교했을 때조차도 승률이 가장 낮다. 즉 사실상 네. 이 정도면 첼시 역대 최악의 감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게 라니에리 때죠.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 포터 감독은 조금 무리해서 데려오기도 했거든요. 네. 시즌 중에 게다가 시즌 초반에 여름 이적 시장 기간도 아니고 브라이튼에서 멀쩡히 잘하던 감독을 거액의 이제 위약금을 주면서까지 무리해서 데려왔고 특히 투엘 감독이 그렇게까지 경질될 정도로 안 좋았던 것도 아닌데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게 역대 최고 감독 위약금이었어요. 그니까요. 종전 기록이 나게스만이었고요. 네. 바이에른이 네. 나게스만 데려갈 때. 그랬는데도 이 정도 성적이 나왔다. 사실 그러지 않았어도 이 성적은 사실 비판받아야 되지만 네. 더욱더 팬들의 마음이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그런 건데 이제 그 첼시 차기 감독 후보로는 나겔스만이 현재 그 스카이벳에서 배당률이 1위로 뜨고 있습니다. 네. 네, 5분의 4인 건데 이게 10파운드를 베팅하면 18파운드가 온다라는 거죠. 이게 베팅 시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즉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첼시가 분명히 이 살토르 임시 감독으로 이 많은 잔여 경기, 특히 챔피언스리그 8강을 치를 거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아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살토르는 아예 감독 경력 자체가 없으니까요. 예. 그냥 애초에 포터 밑에서 처음으로 코치도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텔리니 급도 안 되는 거예요. 스텔리니는 그래도 이탈리아 클럽 감독도 했었고 과거에. 그리고 또 이제 콘테 감독이 어쨌건 그 몸이 안 좋고 이랬을 때 아니면 징계로 빠졌을 때 임시 감독직도 수행을 했었잖아요. 근데 살토르는 임시 감독조차도 맡았던 적이 없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사실 후임 감독을 명확하게 추리거나 또 발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살토르를 임시 감독으로 발표한 것이지
이 시즌 안에 최대한 빨리 첼시는 후임 정식 감독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이게 그 주중에 경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일단 살토르 밑에서라도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그 싶습니다. 주중 경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지휘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첼시는 이번 그 에스턴 빌라전 패배로 인해서 다시금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네. 솔직히 이제는 뭐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4위 경쟁 어렵다. 네. 이게 일단 더보기 리그로 내려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과 승점 차가 12점 차거든요. 네. 4위 맨유하고요. 근데 또 이제 강등권 에버튼하고의 승점 차도 12점 차예요. 결국에는 이제 강등이 더 걱정된다. 이 상태로 계속 갔다가는 챔스 진출은커녕 정말로 사상 최악의 성적이 네. 나올 수도 있다. 첼시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강등도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앞으로 있을 경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주말에 저희가 다 봤듯이 리버풀도 상황이 안 좋긴 네, 해요. 그렇죠. 그러나 리버풀 그래도 리버풀이잖아요. 첼시는 좋나 그러면? 첼시 대 리버풀이 4월 5일 수요일 새벽 4시에 열리는데 이 경기에 대해서 다들 반등이 필요한 시점에서 첼시는 좀 이제 극약 처방을 내린 게 아닌가. 예,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순히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은 울버햄튼 원정이고요. 물론 로페테기 감독이 최근에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경질설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황희찬 선수 부상 때문이 아닐지도. 예, 뭐 황희찬 선수가 나왔을 땐 성적이 괜찮았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도 울버햄튼 원정을 떠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하고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그리고 브라이턴전 있죠. 예. 레알 마드리드 8강 2차전 있죠. 맨유 원정 있는데 이건 이제 연기가 됐죠. FA컵 1차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다행히. 예, 그리고 또 이제 브렌트포드전이 있고 또 이제 아스널 원정 있고 예. 본머스전 있고 노팅엄 포레스트전 있고 맨시티전 있고 뉴캐슬전 있고 말 그대로 힘든 경기들만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노팅엄전 빼고 솔직히 뭐 본머스까지도 최근에 돌풍을 좀 일으키고 있어가지고 어떤 경기도 첼시가 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나마 그래도 울버햄튼, 본머스, 노팅엄이 첼시보다 순위가 낮은 팀들이고요. 예. 나머지는 다 순위가 높습니다. 예,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 브라이튼전은 솔직히 더 부담스러울 수 있었어요. 이대로 그냥 갔다가는 또 브라이튼한테 박살난다? 이러면 제가 봤을 때 포터 멘탈 박살납니다. 안 그래도 포터가 무너지기 시작한 시점이 브라이튼한테 0대4 대패당하면서잖아요. 그 전까지는 포터가 초반에 좋았어요. 그래서 감독 잘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게다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도 이게 챔스다 보니까 네. 솔직히 좀 힘든 일정인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연달아 치른다 예. 쉽지 않죠. 제가 봤을 때 첼시는 최소 토요일 이전까지는 새 감독을 선임하려고 할 거예요. 예, 울버햄튼전은 좀 새 감독 체제로 나간다. 예, 그래서 한번 이제 당금질을 하고 챔피언스 리그. 왜냐면 지금 첼시한테 있어서 남은 거는 챔피언스 리그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나머지는 희망이 없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요. 결국 그 챔피언스 리그의 강력한 그 동기부여를 갖고 있는 감독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지 언론, 영국 언론에서는 나겔스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첼시의 후임 감독은 어떻게 좀 선임 작업이 이어질지 최신 소식들이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어지는 영상을 통해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첼시의 위기 상황, 첼시와 나겔스만의 연결고리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